북한 함경북도 청진 남서쪽 80km 지점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핵 개발 스케줄을 따른 것 같습니다. 핵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야전 포착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강경해질 것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것이 우려됩니다. 예,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소식에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원자폭탄의 원리는요. 원자핵 분열을 통해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한 거라면 이 수소폭탄의 원리는 원자의 핵 분열 에너지에다가 수소의 핵이 융합하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까지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폭탄 안에서 핵이 분열도 하고 융합도 하니까 폭발력은 원자폭탄의 최대 100배까지 이르는 거죠. 물론 제조 기술도 훨씬 고난이 돕니다. 따라서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정말 성공한 거라면 이거는 예산일이 아닙니다. 자, 상황을 점검해보죠. 지난 2003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에 초대 수석 대표로 참여했던 이수혁 전 대사를 만날 텐데요. 이틀 전에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입당을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기도 하죠. 불러봅니다. 이수혁 전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정말 수소탄 핵실험을 한 게 맞긴 맞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하기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다면은 진짜 수소탄을 실험을 했느냐, 예. 아니면 과거에 세 차례 한 플루토늄탄을 한 것이냐, 또는 우라늄탄을 했느냐. 원자탄 실험이냐? 예. 예, 원자탄 실험이냐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시간 문제 아닌가. 수소탄 문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확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결국은 굳이 또 아니다 하고 자꾸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시간 문제라면은. 자,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 지금 예. 오늘 새벽에 미국이 조사 발표한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조사 예, 결과를 그렇습니까? 발표를 했는데 수소 폭탄 실험은 아닌 것으로 우리의 조사 결과는 나온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예. 어쨌든 핵심은 기존의 3차 실험, 그러니까 원자폭탄 실험보다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다 이 말씀이시고요. 수소폭탄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수년 전부터 북한이 수소탄 가능성을 전 항상 주장해 왔어요. 그랬었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은 핵을 개발하는 나라들이 이제 제 표현에 3중 세트라고 했는데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예.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수소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우라늄까지 만들 나라가 수소탄은 또 안 하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결국 가는 기술이 진보해가고 그러면서 핵 개발을 완전하게 실현시키려면은 예. 수소탄까지 가는 거니까 그 중간에 중단할 이유는 없겠죠. 3종 세트로 가는 중에 굳이 지금 3종을 안 할 이유는 없다. 계속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 막무가내로 저렇게 질주하는데 가다가 중지할 어떤 제약 요인이라고 할까? 예. 그런 방법도 없는데 왜 더 진전을 안 시키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수소탄 핵실험이었든 수소탄에 준하는 핵실험이었든 중요한 건 이번에도 핵실험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더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왜 이 시점에 핵실험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뭔가? 이 부분 왜 그랬을까요? 저도 또 북한이 4차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 예. 대개 3년 전으로 2년 반에 3년 사이에 핵실험들을 반복해 왔단 말씀이에요. 그게 한 가지.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꼭 몇 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정치적 상황, 주변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은 말이죠.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도 그냥 한 것이다라는 쪽에 더 방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북한이 이 변할 수 없는 핵 개발 계획을 가지고 실천해 가고 있다. 예. 네, 그렇게 해석을 저는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사님, 이렇게 네. 하면은 당장에 유엔 제재가 들어온다는 거 뻔하고 또 중국도 예. 얼마 전에 핵실험 하지 말라고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각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북한은- 나빠할 거라는 걸 알면서 각오하면서 그냥 간다고요? 그러면요. 왜냐면은 제재를 지금 1, 2년 받아온 거 아니거든요. 유엔 제재를.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왜 우리에겐 핵밖에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과 관계가 끊어져도 핵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국가의 최고의 그 가치와 이익은 생존이거든요. 그렇죠. 생존.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 흥하느냐 뭐 덜 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국가가 어떤 의세에 의해서 또 다른 이유로 해서 망하는 게 이제 제일 두려운 거고 망하지 않고 생존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인데 북한으로서는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핵을 가지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할 거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그러니까 핵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더 배고파지긴 하지만 핵을 포기하는 순간에는 아예 나라 자체가 없어질 거다. 김정은 체제가 붕괴할 거다. 그렇게 지금 판단들을 해왔고 그 독트린을 지금 깨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북한이. 예. 근데 대사님 제가 궁금한 건 1, 2, 3차 핵실험 때는 며칠 전에 세상에 다 예고를 했어요. 우리 할 거다 알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중국, 혈맹 중국에게까지 안 알렸단 말입니다. 그거는 왜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대중국 관계, 중국이 지금 뭐 기분이 나쁘다 하는 의사 표시도 되겠지만 사실 1차 핵 때도 직전에서 중국이 통보를 했고 북한이 지금 중국이 말로 말리고 하는 걸로 될 일이 아닙니다. 중국이 그 정도 영향이 있지도 않아요. 이 핵을 전진시켜야 되겠다는 그 의지와 결의에 중국이 그 정도의 압력까지 여태까지 해온 압력까지는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하고 관계는 더 나빠지는 건가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스스로는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빈정상하고.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또 중국도 그렇다고 중국의 또 한계는요. 북한의 그 붕괴 문제 때문에 또 중국 정책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붕괴는 중국의 국익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전략적으로 버리지도 못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버릴 수가 없어. 저는 주장하는 게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로는 핵실험하지 말아라,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를 강압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전략적으로 애매한 상황이 중국의 상황. 그러니까 북한의 붕괴를 가져올 수준의 어떤 조치는 중국한테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국익이 아니다. 북한이 뭐 어려워서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중국의 국익으로 볼 때에 북한의 붕괴는 중국의 이익이 아니다. 지정학적 이런 그 이유를 해가지고 말씀이죠. 그 지금 인터뷰를 쭉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그러면은 북한의 이 핵무기 개발, 뭐 핵실험 어떤 방법으로도 이게 막을 길이 없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대응책이란 게 있긴 있나? 이런 의문이 생기네요. 네, 저는 그래서 가설 중에 하나가 아까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와 똑같이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가설 위에서 이제는 핵 문제를, 북핵 문제를 다루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루면 그렇게 다룰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것은 지금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요술방망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꾸준히 전략적인 그 분석을 하고 진단을 잘해야죠. 진단을 잘하고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여러 그 전문가들 얘기가 많습니다. 대북 정책에 관한.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줄 수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북한 주장처럼. 우리가 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가 아니라 핵 보유국이다 하는 그런 그 가설을 더 넘어서는 거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 말씀은 그럼 우리나라의 대응도 우리 정부의 대응도 좀 투트랙으로 무조건 강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압박하면서 대화하는 뭐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저는 그래서요. 물론 뭐 북한 때문에 6자회담이 진전이 없고 8년 전에 중단을 해버렸고 그건 뭐 6자회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지금 이제 모르게 되어버렸고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6자회담 무용론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지만은 대화의 채널은 어쨌든 유지해 가야 최고위층에서의 대화도 가능하고 설득도 가능하고 근데 아예 차단이 돼버리고 접촉이 안 돼버리면은 뭘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남은 것은 유일한 것은 강압적인 조치밖에 없어요. 강압적인 조치는 제재, 경제 제재
뭐 이거적 제재라는 건 이제 단교인데 단교를 뭐 북한이 두려워하겠느냐. 그건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결국은 대화 채널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돼. 육자회담도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해야 방법이든지. 되는데 그건 뭐 북한이 지금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상황 진단 그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오늘 예. 고맙습니다. 예. 전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이수혁 전 대사의 진단 들으셨습니다.